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계인가 소명TV. 오늘은 옆에 김송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마이크를 차보는 건 처음입니다. 그동안 네. 마이크 세워서만 하시다가. 네. 근데 오늘 왜 나오셨죠? 제가 설명 먼저 드릴게요. 네. 오늘 이제 김송 팀장님과 함께 이제 할 프로그램은 세계의 교육. 네. 세계의 교육? 세계의 교육인데, 지금 발음 좀 이상한데,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요? 그냥 하면 월드 에듀케이션인데, 월드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세상의 교육, 세상의 교육. 네, 세상의 교육 예. 되겠습니다. 세상의 교육. 예. 그래서 여기서 좀 뭘 좀 다룰까요? 한번 생각나신 대로. 네. 일단 이거를 하는 이유는, 예. 세상에는 결국 교육한다는 게 아이들을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걸 텐데, 예. 모든 부모나 학교들이 그 하나를 목표로 할 텐데, 우리나라 말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저희가 겪었고 저희가 흔히 보는 교육 말고 세상에는 같은 아이들의 행복을 원하지만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다양한 내용이랑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는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그들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길래 저런 교육을 할 것이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는 이제 뭐 교육이면 다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이 방식이 다가 아니야? 네네. 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사실 외국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영상 보시고 또 저희들도 잘 이런 교육 목표가 있고 네. 이런 교육 목표를 위해서 또 이렇게도 이런 교과 과목 네. 또 이런 식의 교육들이 진행되는구나가 네. 세상에 참 다양하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아마 그 전공 자체를 교과과정 짜시고 네. 또 교육 철학을 또 공부하셨기 때문에 네. 세계관이 또 교육에 제일 많이 반영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성장해야 된다라는 그 교육관의 세계관이 제일 많이 반영되고 네. 그 세계관이 반영된 게 이제 교과 과정으로 또 반영되는데 네. 그래서 김성 팀장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세계에 네. 있는 다양한 예, 교육의 모습들. 네. 이들은 첫 번째는 교육 철학, 네. 두 번째는 교과 과정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수업이나 예,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런 걸 좀 같이 와서 소개해 주시면 네. 보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일단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한번 또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저렇게도 교육할 수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저 사람들이 굉장히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아이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보다도 더 선진적으로 이제 교육을 한다는 그런 국가나 예. 학교인데 도대체 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안 하고 저렇게 다르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앞날에 대한 대비? 예. 다른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있는 다양한 교육 철학과 교과 과정, 네. 또 심지어 또 수업 방식 네. 들을 우리 접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를 먼저 좀 돌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교육이 어떻게 보면 너무 또 획일적이지 않나 네. 돌아보면 좋겠고 네. 뭔가 좀 대안 교육을 꿈꾸시는 우리 선생님들 네. 또는 이런 교육 관계자분들 또 학부모분들도 우리 아이들을 좀 다시 보면 좋겠고 네. 우리 아이들한테도 저게 필요한데 네. 그죠? 그런 예. 걸 좀 보면 좋겠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나 네. 뭐 기독학교 네. 또 일반 학교 분들이 이거 영상을 볼지 모르겠지만 일반 학교에서 일하시는 크리스찬 선생님들이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 교육 시스템 안에서 참 좋아 보이는 교육 철학과 좋아 보이는 교육과 과정, 네. 좋아 보이는 수업 방식들을 좀 도입하면서 네. 어떻게 생각하면 김성훈 팀장님이 갖고 오시는 내용이 좀 다음 세대 아이들을 네. 사랑하는 동기인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렇죠? 예. 제가 제일 화났던 여러 가지가 화났던 있는데 편이었어요. 예. 그 노란 버스가 한 10시 넘어서 11시쯤 이렇게 내리는데 거기서 초등학생 아이들이 이렇게 쪼로로 내리는 거예요. 밤 10시, 11시. 10시가 넘었는데. 11시. 그래서 그거를 볼 때 아니 저 아이들을 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잡아놓고 뭔가를 이렇게 가르쳤어야 되는 가르쳤을까. 예. 그런 걸 보면서 항상 좀 화가 났는데 이
오늘 가져온 이 학교를 저도 조사하면서 저도 막 빠져들어서 유튜브 영상도 보고 이랬는데 되게 개인적으로는 제가 너무 좋았고요. 예, 예. 아, 이렇게 하면 참 아이들도 행복하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해도 미래를 준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수 있겠구나. 보시면 이제 김성훈 팀장님이 매번 네. 이렇게 갖고 오시는 세계의 다양한 교육 철학과 교과 과정, 또 네. 수업 방식 네. 이런 교육 내용들이 네. 어쩌면 한국 상황에서는 바로 적용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나 네. 적어도 보시는 분들이 한번 교육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고 네. 또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는 마음들이 모이면 네. 할 수 있는 선에서 계속 시도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의도로 우리가 좀 네. 여유 갖고 천천히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어떻게 좀 매주 좀 이렇게 세계의 다양한 학교 모습들을 좀 많이 예. 갖고 오시고 예. 소스가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이게 저도 지금 이거 해봐야지 알겠는데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의외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는데 저도 잘 예, 몰랐고 예. 공교육에서는 모르는 게 많이 있어서 외국 것도 찾지만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도 또 최대한 많이 좀 관심을 좀 기울여보겠습니다. 예, 저희 이거 한 100회 가면 어때요? 100회. 매주 하나씩. 100회. 예, 그래서 100회 그러면 가면. 나중에 이거 갖고 다양한 학교나 선생님들이나 또 학부모, 또 요즘은 또 홈스쿨링도 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네. 그 다음에 그분들,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어떤 학년을 중간에 잠깐 쉬면서, 네. 뭐 인생학교 개념, 예. 뭐 공부를 하지 않고, 네. 또 인생 전반적인 거를 넓게 생각해보는 또 다양한 네. 접근법들을 많이 네. 쓰고 있는데, 예. 그런 커리 개발하는 데도 도움되면 좋겠고, 예. 그걸로 우리 좀 김성훈 팀장님 좀 컨설팅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좋은 그런 학교들 모습들 한 100개 정도 갖고 오셔서 네.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죠? 예. 예. 제가 늘 꿈꿔왔던 예. 모습이었는데 제가 몰랐는데 예. 목사님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게 부족하고 부실하더라도, 네. 왜냐면 우리가 뭐 사실 김성훈 팀장님이 계속 외국에 나가서, 네. 원래 영어는 잘하시지만, 네. 그렇다고 막 스위스 가고, 캐나다 가고, 매번 가서 인터뷰하고 자료,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네. 나중에 그런 날이 올 것 같아요. 아우, 예. 그래서 예. 한국의 어떤 교육 커리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계속 좀 참신한 네. 정말 맑은 우물처럼 네. 좋은 소스들을 계속 공급해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너무 좋겠고요. 네. 저도 기대하는 예, 바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 좀 멀리 내다보고 네. 한 발 한 발 간다는 마음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예. 뭐 오늘은 어떤 학교를 기대되는데요? 막 설레고? 아, 예. 어떤 학교를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조사하면서 너무 설렜고요. 예. 어떤 학교에 학교를 꼭 가고 소개시켜 싶다 주시죠? 생각했는데요. 예. MET 매트 스쿨이라는 학교입니다. 이 예. 학교는 이제 미국에 있는 학교고요. 예. 처음에는 빅 픽처 러닝이라는 어떤 비영리 교육 단체가 세워졌는데 예. 그 교육 단체는 교과 과정을 개발하고 아니면 교사 교육을 하는 그런 단체였습니다. 근데 이 단체에서 학교를 이 모델을 적용해서 한번 운영해 보자. 그래서 처음 시작한 학교가 그 전체 명칭은 메트로폴리탄 리저널 커리어 앤드 테크니컬 센터. 예. 뭐 번역을 하자면 뭐 대도시에 있는 지역 직업 및 어떤 기술 센터 예.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뭐, 요 학교에 지금 갖고 오신 거 보니까 네. 이거 교육 이념인가요? 교육 최종 어떤 이념 목표? 예, 이 학교의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예. 가장 먼저 나와 있는 예. 교육 목표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세계관과 소명 TV랑도 많이 그 연관이 되는데 영어 자막에 듣는 분들 계실 테니까 영어로 먼저 한번 읽어주시고 예, 영어로 한번 한국말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풀어내 볼까요, 우리? 예. It is our vision that all students live lives of their own design, supported by caring mentors and equitable opportunities to achieve their greatest potential. 예. 예, 이게 첫 번째 문장이고요. 예. 이제 해석을 하면 우리의 비전은 학생들이 스스로 디자인한 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 이게 여기 스스로 디자인하는 이게 독특한 단어네요. 예, 저도 그 디자인을 어떻게 번역할까 하다가 그냥 디자인으로 번역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떤 도움을 받아서 하느냐면 두 가지 도움인데 하나는
잘 보살펴주는 어떤 멘토와 예. 그다음에 그 밖에 자기의 잠재력을 꺼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통해서 예. 이제 스스로 디자인한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비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잠시만요. 우리의 비전은 모든 학생이 되면 네. 제가 밑에 한글로 번역되어 오는 거 네네. 모든 학생들이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꺼낼 수 있도록 네. 그들을 보살펴주는 멘토와 네. 그 밖에 다양한 기회를 통해 네. 스스로 디자인한 삶을 사는 것이다. 네. 영어에서는 스스로 디자인하는 삶을 제일 중요하고 예, 맞습니다. 모든 게 이제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한다. 네. 디자인하는 삶, 이게 되게 독특한데요. 예. 예. 스스로 디자인한다. 네. 그냥 우리 팀장이 보시기에는 이게 딱 스스로 디자인한다 그러면 이 학교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 그러면 진짜 학생이 스스로 디자인을 막 하나요? 예, 그래서 사실 이 학교의 그 교육 과정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고르려면 예. 첫 번째는 개별 학습.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교육 내용에 대한 거는 이제 개별 학습이라서 각자가 자기가 배울 내용을 각자가 선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배우느냐 하는 것이 네. 이제 인턴십과 그다음에 담임 교사인데 여기서는 어드바이저라고 하죠. 예. 어드바이저의 도움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예. 예를 들면 예. 그냥 어떤 학생이 학교에 딱 왔는데 저는 교육에 좀 관심이 있고 목공에 좀 관심이 있고 뭐 페인트에 관심이 예. 드로잉에 관심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학생이 그럼 교육 관련된 내용을 배울 수 있는 인턴십을 한 학기에서 두 학기 하고 그다음에 목공에 관련된 인턴십을 또 한 학기 두 학기 하고 그다음에 드로잉에 관련된 인턴십을 또 한 학기 두 학기 해서 총 3개의 인턴십을 4년 내에 예, 3개의 인턴십을 꼭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월요일부터 금요일 5일이 있으면 예, 월수금은 학교에 나옵니다. 예. 그래서 한 반이 15명이고 담임 교사가 있는데 그 어드바이저라고 하는데 담임 교사는 학생들한테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자기가 이제 학기 초에 어떤 교육할 자기의 학습 계획을 세웠다면 학습 계획이 정말 네 교육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게 세워졌는지 예. 그다음에 네가 학습 목표를 학습 과정을 잘 이행해 가는지를 이제 교사랑 매일매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어드바이저를 그냥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그냥 옆에서 조력자? 조력자나 흔히 말하는 약간 코치의 개념. 뭐 좋은 자, 코치. 예. 예. 코치보다는 어떤 조언자가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옆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예.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네. 요거 한번 더 설명해 주실래요, 그래서? 예. 그래서 월수금은 학교에 일단 오면 제가 이제 영상을 봤는데 학생 전체가 한 120명을 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학생 전체들이 이제 쫙 모여서 어떤 그날이나 그 주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오전에 얘기를 한 다음에 각자 반으로 흩어져서 그러면 15명이 한 반에 모여서 각자 자기가 나는 오늘 지금 계획한 거를 뭐 한 15% 이렇게 달성했어. 이번 주는 뭐 어떤 걸 했어. 이렇게 각자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고 예. 나머지 시간 한 15분 정도 어드바이저랑 이제 좀 개별 면담을 갖습니다. 내가 이럴 때 이런 게 어려웠고 뭐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냥 언뜻 들으면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국어, 영어, 뭐 그런 어떤 이렇게 교과서를 펴고 예. 문제집을 펴보고 예. 이런 것도 선택하는 사람에 따라는 가능하고. 그렇죠. 아. 예를 들면 내가 변호사를 인턴십을 하겠다 하면 그 법전에 대한 거를 근데 그게 누구 교사가 와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어드바이저가 네가 법을 공부하고 싶으면 이러이러한 책을 이러이러한 단계를 읽어라. 예. 이런 도움을 주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재밌는 건 인턴십 하는 게 뭐 법률가, 경찰관, 건축사무소, 교육행정, 아니면 전문 방송 이런 약간 전문직 영역도 있고 예. 또 자동차 수리, 청동 주조하는 거, 제빵, 호텔, 요리, 동물간호사 이런 완전히 좀 더 실무적인 그런 인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턴이 굉장히 다양해서 학생들이 본인이 원하는 거를 이제 직접 해볼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뭐 이런 제빵 뭐 네. 이런 게 다 있으면 네. 이 학교는 이거를
인턴십으로 가서 배우고 오도록.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게 핵심인데 음. 이 학교 어드바이저가 하는 일 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멘토를 연결을 시켜주는 일이라고. 어쩌면 그 지역 멘토. 네네. 네, 지역에. 예. 음.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멘토가 이제 맺혀지면 화요일이랑 목요일은 항상 그 멘토한테 가서 거의 아침에 가서 거의 오후까지 있거든요. 그 멘토를 이제 얼만큼 학생을 잘 지원할 수 있고 학생도 잘 배울 수 있는 멘토랑 연결시켜주는 예.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이런 인턴십 과정을 마치고 네. 학교를 졸업하면 네. 그 멘토를 만났던 곳에 뭐 취업도 되고 네. 그럴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게 좀 궁금했는데 제가 다 알아보진 못했는데요. 예. 이 학교가 95년도에 이제 처음에 시작됐고 그 로드 아일랜드에 있는 매트스쿨이라는 학교가 처음에 이 모형으로 시작됐고 이 모형이 퍼져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한 70여 개의 학교가 이 모형을 따라서 수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일단 첫 번째 그 첫 해 졸업생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매트스쿨이 처음 시작하게 된 배경이 그 로드 아일랜드 그 주변에 중퇴율이 너무 높았다고 해요. 약간 히스패닉 계열이나 멕시코 계열 이쪽 계열 학생이 많아서 중퇴라면 학교를 다니다가 예, 그만 중도에 예. 관두는. 예, 졸업을 못하는 예. 비율이 높았는데 그것 때문에 학생들이 일단 전통적인 어떤 강의하고 듣는 수업 방식에는 잘 적응을 못한 학생들이 많았죠. 아. 그래서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사실 매트스쿨을 시작하게 된 첫 어떤 고민이었고요. 그러니까 일단 중퇴를 많이 하게 되면 네. 사실 나중에 취업의 문제가 또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좀 이렇게 잘못된 방식의 네네. 또 삶의 그런 문화들 속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어떻게 생각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읽고 쓰고 이런 것들을 잘해야 네. 고등학교 졸업할 수 있어라는 게 아니라 네네. 그걸 못해도 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네. 사회에 진출하는데 네. 도움되도록 하겠어라고 예. 그 친구들 수준으로 이렇게 같이 학교가 예. 낮아지는 방식으로 한 거예요. 예,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 친구들은 보면 우리나라 상황이랑 좀 다르게 뭐 권총을 가지고 다니는 학생도 있었고 마약을 하는 학생도 있었고 네. 어느 나라죠? 미국에 있는 예, 미국의 로드 아일랜드. 로드아일랜드. 예. 예.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상황은 우리나라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굳이 이렇게 우리나라 그렇게 심하지 않지 않냐 했는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예. 이 학생들이 결국 그 학교의 전통적인 상황에서는 스스로 성장을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예. 근데 우리나라도 제가 이제 학교 선생님들 말씀을 좀 들어보면 수업 시간에 이렇게 좋은 학교들은 열심히 하는데 마이크 조심하십시오. 예, 예. 그렇게 자는 학생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 학생들은 3년을 중퇴는 안 하고 다니지만 배우면서는 중퇴한 느낌이에요. 그러네요. 예. 그렇게 흥미도 없고 그다음에 어떤 뭐를 하고 싶은 동기도 크게 없는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배우게 할 것인가 라는 이제 고민이 이 학교의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언뜻 보니까 요런 모양이 네. 우리나라 인턴십은 없지만 약간 우리나라는 이미 뭐랄까요? 인문 계열이 아닌 학교에서 자기의 교육 커리를 막 짜지는 않지만 네네. 우리나라의 그런 학교, 그러니까 인문 학교가 아닌 네네. 어떤 취업 준비라고 네. 그럴까요? 예, 예. 특화된 학교들. 예, 예. 와 좀 다른 건 뭔가 일단 커리 자체는 자기네들 짜는 거고 우리나라도 일단 공부가 많죠. 예. 쓰는 게 많고. 예. 예. 그러니까 만약 저도 우리나라의 그런 특성화 네. 고등학교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예. 이 학교를 보면서 느꼈던 건 첫째는 그러니까 정해진 커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부모님들한테 자 이제 수능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중고등학교 때 뭘 공부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완전히 이제 무에서 다시 시작하는 느낌으로 그럼 얘가 진짜 뭐를 배워야 하고 얘가 뭐를 잘 배웠고 재밌게 배울까라는 예. 것에서 다시 시작하는 뭐를 배워야 될지를 다시 시작한다는 점에서 크게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그 지역사회에 직접 나가서 4년 동안 계속 일주일에 이틀을 계속 실제 생활을 겪거든요. 그럼 실제 생활에서 벌어지는 일을 미리 겪고 내가 관심 있는 거를 실제 환경에서
거기서 일하는 전문가와 같이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게 우리나라 특성화 고등학교랑은 조금 다른 점인 것 같고 또 이 학교가 그러면 실무를 배우는 진짜 예, 실무네. 예. 어떤 우리는 어떤 자격증이나 네. 졸업을 하기 위한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예. 실제 그거를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멘토링 관계가 되면 적어도 한 학기, 두 학기를 하는 게 저도 개월수는 정확히 모르지만 최소 6개월 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사제지간으로 만났는데 나중에 친구처럼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 모임에 초대받고 뭐 식사도 하고 물론 모두 다 그러진 않겠지만 그렇게 지역사회 어른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거 그런 점이 굉장히 좀 특별해 보였습니다. 그냥 너무 생뚱맞은 질문인데 네. 저희 나라도 이제 이렇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왜냐면 생각합니다. 이제 대학교를 졸업해도 다시 또 전문대로 들어가서 네. 어떤 특정 영역의 기술들을 따로 또 익히려는 네. 그런 어떤 분위기도 있고 분명히 네, 네.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근데 우리나라 일단 대학부터 가보자, 대학 가야 돼 이렇게 해오는데.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게 제가 아는 선생님이 이제 강남의 고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전에는 이제 3학년들 부모님이 오셨을 때 제가 자 이거를 올려오는데 예, 괜찮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 하십시오. 3학년들 부모님이 오셨을 때 한 번도 한 5년 전까지는 4년제 대학 이외의 대학을 언급하는 부모님이 한 분도 안 계셨대요. 근데 한 5년 전부터는 그냥 전문대 쪽으로 아예 얘기를 하시는 부모님이 계신데 그 선생님이 말하시는 거는 그런 부모님들이 주로 뭐 사회적 지위가 좀 높다든가 아니면 학력이 좀 높으신 분들이 오히려 먼저 그런 자녀를 4년제가 아닌 직업 중심 학교로 보내려는 그 의사를 얘기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최근에.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미래 사회에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살려면 뭐가 준비돼야 되겠다는 거를 조금 더 일찍 캐치하신 게 아니냐 하는 게 그 선생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년제 대학 이런 거보다는 4년제 대학 가서 본인이 그 전공에 맞는 걸 열심히 공부해서 네. 졸업할 때쯤에 그 공부한 걸 갖고 또 다른 사회 속에 진출해 가는 것 자체는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네. 소위 말 점수 맞춰 갔을 때 네. 어떻게 생각하면 한창 자기 인생을 준비해야 될 시간에 진짜 자기에게 맞는 게 뭔지도 찾아본 적도 없고 네. 그걸 직접 해본 적도 없고 네. 그래서 딱 졸업할 때쯤 되면 너무나 외형적인 모습은 어린인데 네. 내면적으로 너무 그렇죠. 아이로 딱 세상에 나오는 것 같아서 네. 또 그렇다고 뭘 하나 이게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준비가 막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럴 바엔 차라리 전문대를 가서 네. 조금 더 실제적인 준비를 해서 네. 뭐 옛날에 비해서 좀 이렇게 시선 이런 걸 많이 없어. 예. 예. 선생님도 그걸 먼저 얘기하시고 오히려 그런 흐름을 더 빨리 캐치하시는 분들이 어떤 흔히 말하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조금 높으신 분들이 아니었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뭐 물론 이제 이게 뭐 여러 선생님을 우리가 조사한 건 아니지만 그쵸. 네. 현직에 계신 네. 뭐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강남 지역. 강남 지역이야. 또 그런 나중에 그 선생님께 한번 여쭤봐서 네. 그렇게 고3 지도하시는 선생님들 혹시끼리 좀 친한 분들끼리 네. 그걸 한번 여쭤보라고. 네. 이게 좀 그 학교에서만의 현상인지 네. 아니면 정말 이게 좀 그런 추세인지. 네. 꼭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거 조금 우리나라도 사회적인 시선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네. 그것만 내려놓으면 네. 진짜 자기가 이제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이렇게 준비하면 좋은데 네. 우리 일단 대학부터 가보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예. 그런 게 되지 않나 싶어서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 고등학교가 실제로 졸업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그 비율이 첫 해 졸업생은 90%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꼭 우리나라의 직업학교 같은 이름인데 실제적으로 근데 그게 4년제 대학인지 제가 어떤 뭐 2년제 칼리지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대학 진학도 하는군요. 예, 90% 이상이 대학을 진학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4년제 그냥 일반
대학인지 아니면 어떤 기술 대학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근데 그전에는 아마 대학 진학률이 뭐 50%도 안 되고 오히려 중도 탈락률이 훨씬 높았는데 큰 변화를 만들어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 그렇군요. 자기가 스스로 디자인하니 네,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디자인하는 것에 대한 또 애착을 갖고 네, 공부하고 네, 또 그것을 더 깊게 배우고 싶어하는 대학에 대한 네. 열망도 될 수 있겠네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딱 이 교육 철학에 바로 예, 교육 철학 한번 있는데요. 읽어보실래요? 예. 이제 왜 이런 그 교육 내용과 교육 방식을 했느냐를 보면 했느냐의 이유가 교육 철학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학교의 중요한 교육 철학은 두 가지다. 학생 가지고 열정을 쏟을 수 있는 분야와 연계해 가르칠 때 학생들은 가장 잘 배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분야에서 실제로 일하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할 때 학생들은 가장 잘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예. 결국 핵심은 어떻게 저렇게 중퇴하고 어떤 관심도 좀 떨어지고 기본적인 어떤 강의 방식에 이제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이 배우게 할 것인가에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를 들면 교육에 관심 있는 학생 같으면 저희 소명교육개발원 같은 데 와서 좀 인턴십을 해보는 거죠. 예. 그러면 학생 엄청 큰 도움을 얻을 텐데 엄마들이 네. 우리나라 이제 저희들이 경험했던 우리 어머님들은 되게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네.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뭐 네. 이제 우리 아이 인생 만칭만 책임질 겁니까? 막 이럴 수도 있고 네. 여기 오면 어느 정도까지 보장할 수 있냐요? 뭐 이런 것도 물어보는 것 같고 오히려 네. 어떻게 생각하면 요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분야를 찾으면서 네. 계속 스스로 자기 인생을 꾸려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네, 예, 맞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쏟아부어도 네. 자기만의 역량을 못 기르면 네. 결국에는 뭐 좋은 대학 가도 네. 졸업을 해도 네. 또 인생을 찾아가는 데는 또 한계가 있으니 예, 예. 학생들이 그 스스로 자기 분야를 찾아가는 역량을 키우는 것 같은데 네. 와 이러려면 일단 뭐 저희 나라 이제 우리나라 대안학교는 이렇게 하면 이제 학생들이 완전 적응하면 그때부터 부모님들은 입시에 대한 긴장을 하시잖아요. 입시.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다 일단 대학을 가는데 네. 일반 교육으로 대학 가냐 대안학교로 대학 가냐 네. 왜 이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뭐라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또 대학을 어떻게 졸업한 다음에 네. 취업이나 이런 과정에서의 이제 그거부터 스펙을 보기 시작하니까 네. 참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한 어떻게 보면 여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중퇴율이 너무 높으니 네. 네. 우리나라는 또 그렇게 중퇴율이 높지는 않잖아요. 예, 중퇴율이 많이 높진 않은데 예. 실제적으로 이제 배움에서의 중퇴율은 그렇죠. 엄청 높은 것 같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어떤 수치상의 공식적인 네. 공식적인 중퇴율은 높지 않는데 비공식적인 네. 중퇴율은 높을 수 있겠죠. 몸은 학교에 있으나 생각은 중퇴를 한 거죠. 예, 그군요. 여기에 이 네. 메타스쿨이 추구하는 10가지 철학을 하나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여기는 이제 10가지 우리가 전통학교와 다른 점 이렇게 해서 해놨는데요. 이제 그걸 철학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는 one student at a time. 이거는 우리는 한 번에 한 학생만 가르친다. 예. 전체 반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철학이 투영되는 게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커리큘럼을 자기가 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advisory structure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어떤 구조가 갖춰져 있어서 일단 담임 선생님 격인 어드바이저한테 조언을 받고 그다음에 멘토와 연결해서 조언을 받고 그다음에 부모님과도 항상 어드바이저가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그 학생들이 자기 계획대로 잘 찾아가고 있는지 중간에도 어긋나면 또 계획을 수정하기도 하고 이런 조언 어떤 구조가 잘 갖춰져 있고요. 세 번째는 learning through interest and internship. 이거는 자기 관심사를 통해서 혹은 연결해서 이제 배우고 그리고 실제 세상에 나가서 인턴십을 통해서 배운다. 이 세 가지인데 요 세 가지가 아마 가장 핵심적인 철학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밑에는 오히려 이 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어떤 환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번째는 parent and family engagement. 그래서 부모와 가정이 학생의 배움에 참여하는데
어떤 거를 배울지 그 계획 처음 수립 단계부터 마지막에 학생들이 이거를 이제 인턴십을 한 후에 파티처럼 자기 인턴십한 거를 이제 보고서를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예. 파티처럼 이제 가족도 다 와요. 그럼 그거 어떻게 준비할지도 부모님이 와서 이제 자기가 설계한 쿼리로 네. 자기가 공부해서 네, 그런 결과물 중인 프로젝트를 네, 쫙 이렇게 공개하는 거네요. 예. 그럴 때 학생들, 학교, 멘토들도 오시고 해서 앞에서 그걸 준비하는데 그걸 준비하는 과정 자체도 되게 세세하게 짜서 예. 교육적 경험이 될 수 있게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스쿨 컬처인데 이건 학생들이 오히려 여러 가지 학교의 룰 정할 때도 참여하고 그 학생 참여 문화가 굉장히 두텁습니다. 예. 그리고 authentic assessment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는 평가가 뭐 A, B, C, D 이렇게 등급으로 나누지 않고요. 다 평가를 서술식으로 합니다. 어센틱이라는 이걸로 이제 번역을 어떻게 이렇게 어센틱은 이게 뭐 참된 평가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데 저는 그냥 좀 두껍게 글씨를 이제 그러니까 어떤 써서. 기호나 수치로 간단간단한 게 아니라 예, 예. 정말 서술로 예. 그 서술할 때 기준도 이 학생이 얼마나 도전적인 자세를 보이냐. 이게 뭐 잘 이뤘냐 안 이뤘냐도 있지만 또 하나는 타인에 대한 태도, 멘토에 대한 태도, 어드바이저의 태도, 그 태도가 어땠는가. 그다음에 시간 관리 능력이 어땠는가. 예. 이 학교가 시간 관리 능력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시간 관리 예, 그러니까 스스로 디자인해야 되니까. 예. 그리고 학교에 와서도 자, 이 시간은 네가 계획한 거 네가 공부해 스스로 공부해 하면 학생들이 그 시간을 굉장히 어려워한대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어드바이저 된 분도 자기가 다른 학교에 오래 있었지만 이 매트 스쿨에 와서는 전혀 다른 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 중 하나가 학생들한테 어떻게 시간 관리, 자기 통제하는가를 가르치는 겁니다. 와, 이거 나중에 한번 조사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 게 네, 매트스쿨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시간 관리가 잘 안 됐던 아이들이 그렇다고 봐야겠죠. 뭔가 이 학교만의 뭔가 독특한 네. 뭔가를 통해 네, 시간 관리가 그래도 좀 되더라. 요즘에 대학생들도 시간 관리 잘 안 되고 네, 다 생활이 많이 무너져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예, 예, 이게 참 중요한 부분 같은데. 예, 예. 그 질문하시니까 떠오르는데 그 이 학교의 또 가장 핵심적인 가치 하나가 공동체성이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크기를 120명이 넘지 않게 하고 어드바이저 학생을 1대 15를 넘지 않게 해서 그 120명 모두 다가 이제 이름을 다 알고 지내는 사이다. 예, 그래서 서로 이제 도움 주고 조언 주는 감시 역할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조직 능력은 어떻게 일단 선생님 한 분당 학생들이 아주 많지 않기 때문에 15명. 그런 시간 관리 안 되는 것들 안 되는 그 이유도 좀 이렇게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소통해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겠네요. 예. 예. 그리고 선생님들이 과목을 막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학생이 잘하고 있는지만 집중하시거든요. 그래서 더 학생들 잘 도울 수 있어요. 아, 과목을 안 가르치시고. 네, 과목을 따로 안 가르치세요. 진짜 멘토네요. 예. 생활 멘토. 네, 생활 멘토. 그다음에 네가 세웠던 계획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짜릴 때 도와주고, 그다음에 그거 진행되는 걸 도와주고. 이거 우리나라에서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도 이거 하면서 제가 홈스쿨 학생들을 이제 만나잖아요. 네. 홈스쿨 학생들 대상으로라도 좀 조그맣게라도 이렇게 그러네요. 하는 단체가 있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이제 인턴십과 이제 세미나의 성취도가 이제 아까 말한 그런 두꺼운 평가의 5가지 기준 중에 하나가 됩니다. 예. 그 다음에요? 그리고 7번째는 스쿨 오거니제이션인데요. 이 학교 교육이 성공할 수 있는 핵심이 이제 지역사회와 잘 소통해서 멘토들과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역사회에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리더십 공유도 이제 교사가 뭐 교장이 혼자 정하는 게 아니라 그 교사 공동체가 다 같이 그 리더십을 공유해서 어떤 교육의 방향을 정하는 게 있고요. 또 부모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요. 그 다음에 9번째는 포스트 세컨더리 플래닝인데,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때까지 배워서 수능 잘 보는 데까지만 하고 그 이유는 사실 책임을 안 져주는데, 여기는 네가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어떤 진로를 갈 거고 그게 너한테 어떻게 맞을지까지 이제 좀 계획을 미리 좀 세우고, 또 10번째는 프로페셔널 디벨롭먼트인데요. 그 어드바이저들이 교사 경력이 많은 선생님도 있는데 전혀 다른 전통적인 학교랑 전혀 다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 1년에 2-3번씩 항상 그 교사 교육이 매년 있습니다. 예. 이걸 통해서 교사 어드바이저 역량을 높이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이고.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물론 영상을 못 갖고 왔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일단 가장 인상 깊은 것은 학생들이 자기 관심 분야를 스스로 디자인해서 네. 프로젝트 수업까지 해서 네. 그걸 보고하면서 그래서 여기 교육 철학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쏠 수 있는 분야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 학생들의 네. 예 이런 부분이군요. 네. 이게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게 우리나라까지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접목하려고 그러면 또 우리나라의 하자센터란 예, 맞습니다. 교육센터가 예, 예. 생겼는데 거기가 이 매트스쿨을 모델로 사실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공연도 하고 누구는 음악도 하고 네네. 분야별로 막 네네. 그러네요. 저도 그 학교에 대해서 거기 약간 방과후 아닌가요? 방과후는 아니고요. 학교방 아이들이 학교별. 아예 그 학교를 안 다니는 아이들이 와서 그렇구나. 예. 하자센터도 나중에 한번 꼭 소개를. 그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아예 그냥 중퇴율이 높은 그 상황 속에 있는 이들로 하여금 네. 어떤 정상적인 삶 또는 네. 너무 이렇게 잘못한 범죄 쪽에 네. 빠지지 않기 위한 이런 대안인데 이걸 딱 들으시는 이제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랄까, 그거는 이제 중퇴하는 아이들에게 네. 그나마 주는 대안책이지 네. 하는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네. 학교는 가지만 잠정적인 중퇴, 네. 예,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중퇴, 네. 스텔라 중퇴, 그가 숨어 있는 중퇴, 네, 그렇죠. 투명인간 중퇴. 예, 몸은 있는데 네. 실제로는 없는. 사실 저도 들으니까 연관이 많이 되는 게 사실 중고등학생 때, 특히 고등학생 때는 사고도 유연하고 감성도 말랑말랑해서 관심 있는 거를 엄청나게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 시기를 아침 8시부터 거의 저녁 4, 5시까지 학교에 있는데 그 학교에 있는 동안에 거의는 아니지만 이렇게 너무 배울 수 있는 만큼 못 배우고 가는 애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접근하면 매트스쿨 같은 어떤 시도도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러네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세계의 교육, 세계의 이런 어떤 교육 철학 안에서 이런 교육도 있다고 하는데 자꾸 좀 좌절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현실 속에서는 이걸 어떻게 접목하면 좋을지. 근데 이제 이렇게 따지면 또 변화시켜야 될 구조도 너무 많고 막 이러니까 네. 이제 괜히 또 너무 야, 이게 당장 우리 학교랑은 너무 동떨어진 이해다면 진행하는 우리도 좀 지치고 네. 보시는 분들도 아예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네. 이걸 좀 세계관적인 관점에서 네. 교육에 이제 이런 철학을 가미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곳이 또 있다 네네. 하시면 이 가운데 나중에 교육적인 이제 어떤 교육의 설계와 교육적인 그런 교육의 입안이라고 할까요? 네. 교육을 이렇게 세팅해 갈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곳에 조금 더 이렇게 넓은 시각, 네. 그다음에 사역자님들도 아마 이렇게 보실 것 같은데 예. 사역자님들 교회의 교육을 어떻게 좀 더 예. 풍성하게 좀 반영할 수 있는데 예. 도움되는 창고 예. 그렇게 사야 되지 않을까요? 예. 오늘 그리고 이 멘토가 가장 중요한데 사실 교회 내 멘토 자원이 사실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우리나라는 지역 사회와 연결이 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오히려 좀 교회 그래. 내에서 오히려 멘토를 연결해 주는 게 오히려 더 실제적으로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전에 저희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하긴 했는데 네. 몇몇 교회에서 또 제가 사역처를 있는 교회에서도 하고 그랬는데 네. 일단은 청년들이나 네. 청소년들이 어른들과 뭘 만나는 걸 너무 힘들어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이게 점심밥 먹을 때도 어른들이 뭔가 마주 앉으면 딴 데 가서 먹고 뭐 이러니까 뭔가 어른들의 그 지혜들이 내려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예, 거기다가 또 이제 어른들도 자기의 어떤 분야에 누군가 관심 분야에 있는 애가 있다라고 네. 하면 자꾸 이렇게 훈화하시려고 하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만만치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가 이제 다 안 찾아서 그렇지 아마 어디 이분들도 이제 나이 많은 이런 전문 직종에 계신 인턴십으로 들어갔을 때 네. 갈등은 있겠죠. 예. 그렇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있을 이게 거고요. 매트스쿨이 흠집내라는 게 아니라 매트스쿨에 실제로 예. 인턴을 갔다가 네. 학생이 너무 불성실해서 잘린 경우도 그런 학생도 있더라고요. 네. 예로.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학생은 잘려서 나중에 발표할 때 아예 부모를 멘토로 해서 그
아버지가 페루 출신 분이었나 봐요. 음. 페루 음식을 완전히 그 식탁 세팅부터 그 페루식으로 쫙 하는 걸 아예 프로젝트로 해서 결국에 이제 차선책으로 그렇게 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무튼 우리 잘하는 세대니까. 예. 네. 아무튼 팀장님,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이 학교를. 네. 처음 알았고 또 디자인을 한다는 것도 처음 알았는데 네. 이거를 우리가 보시는 분들 중에 어쩌면 와 저런 접근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여기 예예. 이 학교는 좀 유명해서 이렇게 예예. 학교를 넘어선 학교라는 책에도 소개가 좀 됐습니다. 예예. 그렇지만 저도 이 학교를 안 지 얼마 안 됐고 아직도 이게 혹시 네트스쿨 학교 이야기인가 보죠? 네. 아,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성동구 구립도서관에서 빌려오셨나요? 네, 예, 제가 사는 곳이 송도구라서. 이런 게 도서관이 책이 있군요. 예, 도서관에 저는 상상도 못하면 이런 책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런 학교가 있다는 것도 잘 몰랐고 네. 어쩌면 그래서 이 영상이 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쩌면 도서관에 가서 이거 한번 찾아봐서 읽으시는 것도 네, 네. 송동구에 있으면 다른 데 있지 않을까요? 이 예. 책은 많이 있을 것 학교를 같습니다. 넘어선 학교라고 네. 메트스쿨 아마 이야기를 기록한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첫 시간 이렇게 하셨는데 네. 다음에는 뭐 학교를 네. 꼭 하나만 말고도 네. 여러 개 이렇게 오셔서 네. 시간 되는 선에서 예. 쭉쭉 하다가 네. 적당한 시간 되면 끊고 네. 다음 주 또 그전 학교 못 다루고 또 다루고 뭐 네. 이렇게 예. 그래서 학교에 대한 좀 다른 접근 네. 그다음에 교육 철학에 대한 다른 접근 그다음에 우리가 접했던 교육만이 다가 아닌 네.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을 통해 다음 세대들을 교육하는 방식들도 다양할 수 있다. 네. 이걸 이런 영상을 통해서 계속 접해 나가면 우리 부모님들 또 보시는 사역자님들도 시각도 넓어지고 네. 이런 가운데서 좀 교회에 접목할 수 있는 네. 요인들도 우리가 좀 계속 이렇게 찾아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네. 세계의 교육, 네. 어떤 세계 학교 할 뻔했는데 세계 교육 괜찮은 것 같아요. 세계의 교육. 세계 교육. 네. 그래서 세계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회인데요. 예,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좀 이렇게 좋은 자료 많이 갖고 예. 와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해서 제가 모아보겠습니다. 예. 아까 자신 없다 그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데 모르겠다 이거 혹시 그랬지만, 한 3회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 일단 3회는 넘고요. 예. 왜냐면 이제 횟수는 늘릴 수 있지만 이제 얼마나 이렇게 좀 알차게 갈 것인가 그게 문제입니다. 만약에 하다가 자료가 없으면 한 주 쉬고 네네. 그 다음 주에 가도 되고 그렇죠. 2주에 한 번 이렇게 가도 되고 그렇죠. 네. 알찬 거 갖고 오면 되고 또 네. 유튜브에 이게 쌓이면 네. 이게 매주 했냐 2주에 한 번 했냐 이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네. 쌓이면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독교 학교 같은 어떤 네. 쿼리나 네. 교육 철학도 한번 갖고 오시면 예. 그래서 여기는 쿼리는 오늘 안 갖고 오셨는데 한번 네. 그런 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 예, 오늘 세계 교육 이렇게 좀 다양한 나라에 있는 교육적인 철학과 교육 과정 또 교육 어떤 방식들을 또 살펴보는 그래서 우리 교육을 돌아보고 다음 세대를 좀 생각하면서 또 더 나은 대안 교육들이 없는지를 네. 또 크리스찬으로서 네. 고민해보는 그런 네.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네. 이렇게 세계 교육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